안녕하십니까. 흥부TV의 바보인 친구 유중희입니다. 저는 당신도 바보구먼이라는 자서전과 퇴직 후 즐기는 삶이라는 인문 교양서를 발간한 저자입니다. 또한 저는 클레이된 유튜버 활동가이고 블로그, 카페, 밴드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상포진 약 활용식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화면 하단의 붉은색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저의 유튜버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노인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세 가지로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가 재산, 세 번째가 친구, 배우자를 포함하는 친구를 말합니다. 그 중에 건강이 첫째입니다. 사람의 5가지 복 중에 한 가지는 고중령으로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는 죽음의 복을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명예, 지위, 돈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것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건강이 없다면 바로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건강해야 할 때가 바로 노년기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서울의 누추한 자취방에서 지내다가 장티푸스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주변 어느 누구의 보살핌도 없이 혼자서 밥도 못 먹고 앓다가 저승문턱까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몸살을 앓는 경우는 있었지만 건강에는 누구보다 자신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50대 후반에 갑자기 협심증이 찾아왔습니다. 이는 모친으로부터 이어받은 유전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친도 50대쯤 협심증을 앓기 시작하였습니다. 86세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때까지 약을 복용했습니다. 협심증은 약만 꾸준히 먹으면 그 질환으로 인해 생활에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새로 찾아온 병으로 저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손톱에 조그만 가시가 하나 박혀도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산통보다도 더 고통이 심하다는 대상포진이 저한테 왔습니다. 대상포진은 여성의 산통에 비유지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대상포진은 어려서 수두를 앓는 사람은 그 병원군이 몸속에 숨었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면 나타난다고 알려졌습니다. 대상포진은 신체 어느 부분에서도 발병하는데 저에게는 머리에, 그것도 눈 언저리 이마에 찾아왔습니다. 이를 이마에 달고 살아가려니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통증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응급실로 뛰어가 보기도 했습니다. 남보다 지나던 눈썹도 전부 빠져버렸습니다. 쉽게 낫는 사람은 일주일 내지 보름 정도 치료하면 완치되기도 하지만 재수가 없으면 평생 고생을 한다고도 합니다. 저는 지금 18개월째 차도 없이 앓고 있기 때문에 1년을 갈지 평생을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1년 6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병원을 옮겨 다녀보아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소지 인근에 있는 원광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차도가 없어 대상포진을 잘 고친다는 개인 병원을 다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에도 3개월 정도 다녔는데 별다른 차도가 없었습니다. 수원에 대상포진하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김찬병원이라는 곳이 있어 찾아가는데 교통편과 근접성이 좋지 않으나 그곳을 가보았습니다. 발병한 지 9개월 만에 찾아간 곳인데 고통지수를 측정해 보니 32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보통 환자들의 경우 병을 앓다가 찾아오신 분들을 측정해 보면 10 내지 15가 나타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동안도 남보다 더 고생하였고 14개월이 지난 그때도 남들보다 훨씬 더 고통 속에서
지냈다는 통계입니다. 이 병원에도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가다가 한 번으로 줄였고 현재는 2주에 1번 찾아갑니다. 발병한 지 이미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기대보다는 나아가는 증상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 병에서 벗어나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잘 먹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먹는 것은 아내가 신경을 써 잘 차려주고 있기에 문제가 없지만 휴식과 스트레스 문제는 굳이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직장도 다시 잡아 출근하고 있고 유튜브 방송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가지 지역 봉사 활동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 지속적인 활동이 병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피해야 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기에 비켜가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려견은 개를 반려자로 삼아 더불어 살아가는 데서 온 말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대상포지는 반려동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약의 강도를 점점 높이다 보니 신장에도 무리가 온다고 합니다. 약을 복용하고 나면 우선 졸음부터 옵니다. 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하면서 졸음이 와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졸음이 몰려와서 어떤 때는 7시경에 잠자리에 향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이 발병한 지 만 1년 6개월이 지나가는 날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아예 약을 복용하지 않고 저의 의지와 정신력으로 대상포진과 전쟁을 선포해 보려고 합니다. 책상과 회사에는 약봉지가 수두룩 쌓여 있습니다. 이를 전부 수거해서 화형식을 하였습니다. 수리산 계곡 폭포 밑에서 화형식을 거행했습니다. 병원 예약일이 잡혀 있고 아직도 약 보름 정도의 약봉지가 남아 있지만 그것을 전부 취합해서 인근 야산 계곡으로 가서 대상포진 약 화형식을 치렀습니다. 산불이 나지 않게 특별히 조심하면서 치렀습니다. 이곳은 수리산 계곡인데 여름에는 제법 물이 많이 흐르는 곳입니다. 현재는 밤으로서 이 폭포에서 불이 없습니다만은 산불이 나지 않기 위해서 우선 주변에 낙엽을 전부 깨끗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중앙에 불을 가지런히 동그랗게 모아 놓았습니다. 잘 마른 나뭇가지를 지금 꺾어서 가운데다 놓고 낙엽이 불이 잘 붙도록 하기 위하여 낙엽도 불바다가 부수시개로 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혹시 또 불씨가 번질지 몰라서 물을 한 바가지 옆에 대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로 불쏘시개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낙엽과 나무가 잘 말랐기 때문에 바로 불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약봉지 한 보름 정도 더 먹어야 될 약봉지입니다만은 이것을 전부 가지고 수거해서 가지고 와서 지금 하형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위에 이 약봉지를 전부 태우고 있습니다. 이 비닐 안에는 제가 평시 복용하던 진통제가 주성분인 약봉지입니다. 공시사 한 번도 지나지 않아 그런 활활 타올랐고 약봉지도 전부 아주 완벽하게 다 타버렸습니다. 혹시 알이 옆에 흘러나온 것도 전부 주워서 아주 깔끔하게 태웠습니다. 이제 전부 탔기 때문에 물로 불을 완전하게 껐습니다. 혹시 산불이 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불씨가 하나도 없도록 완벽하게 물로 불을 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름에는 이 불이 폭포를 이뤄 가지고 흘러내리는 계곡으로 가서 이렇게 대상포진 약을 전부 태우는 하형식을 거행하고 계곡을 내려왔습니다. 통증이 찾아와도 이젠 복용할 약이 없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젠 스스로 나올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자체 면역력으로 물리쳐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 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눈 주변에 오면 실명이 되기도 한다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약을 복용하여 약균이 있는 동안은 별 지장이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었고 책을 발간하기도 하였으며 유튜브 활동도 차질 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프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나가볼 것입니다. 제 병은 물러날 것입니다. 그러한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오늘은 대상포진약 하형식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하단 붉은색의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저희 고품격 유튜브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제가 소통하고 공부하는 원동력이 되어 환영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